안녕하세요. 생성형 AI 제대로 활용하기 수업을 맡은 주식회사 팜러닝의 김진만입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혁신 클러스터 교육생분들과 함께 AI가 무엇이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AI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실습 자료와 함께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AI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AI가 우리 곁에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로 다가왔죠. 바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만 해도 AI가 절대 인간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알파고라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AI가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당시에 그런 큰 충격이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AI가 무엇인지, AI로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죠. 그러다가 2022년에 챗 GPT가 출시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AI 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AI도 바로 2022년에 챗 GPT로부터 촉발된 그런 AI 확산의 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이 AI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기사를 보면 국가는 AI에 수십조 가량의, 수백조 가량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보면 정부 R&D 투자 규모가 5년간 200조 원에 달하고 과학 인재도 100명, 그리고 글로벌 혁신 산출 분야 순위도 4위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보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AI 관련 주식들이 폭등한다. 또 AI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소식들은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AI에 대해서 이런 단편적이고 때로는 부정확한 사실들이 어떤 것은 맞고 또 어떤 것들은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AI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보면 이번에 그 2026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메시와 호날두가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죠.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이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출연한 것처럼 나오게 되는 AI 영상이 있는데요. 과거 1, 2년 전에 만들어졌던 AI 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제 현실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아래에 있는 자율주행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이 로봇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일어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는 유명하죠. 이 테슬라에서 이제 개발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자율주행 영상입니다. 이 세 가지 영상은 각각 조금 다른 이름의 AI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같은 AI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AI 대전환 시기를 보면서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하는데요.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뉴욕에 있는 5번가에 대해서 5번 같은 장소를 8년을 주기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면 1904년에 뉴욕 5번가의 거리를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잘 보면 이 마차가 대다수고 이 빨간색 원으로 된 자동차가 단 한 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8년 사이에 같은 거리를 찍었을 때 어떻죠? 예, 모두 자동차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00년 전에 뉴욕 거리를 완전히 바뀌게 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큰 혁신이나 변화가 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AI는 사실 6개월 전에 모델도 이제 구식 모델로 취급받을 만큼 굉장히 모델 변화가 빠른데요. 어쩌면 지금은 AI의 대혁신을 앞둔 직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AI 영상들은 사실 1년 전에 있는 영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게 되는 게 지금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영상, 광고 영상인데요. 둘 다 AI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왼쪽은 이제 한 우유 업체의 이제 광고 영상인데 왼쪽은 실제 배우고 오른쪽은 그 실제 배우를 바탕으로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보건복지부 금주 캠페인 영상은 100% AI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우리가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영상임을 알 수가 있죠. AI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민간, 공공기관 가릴 거 없이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AI로 만들어진 게 아직 사람보다 못하고 그래도 사람이 만든 게 낫다. AI는 아직 멀었다. 라는 그런 기사에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AI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메인스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광고 영상, 로봇, 주행 이런 게 아니라 일, 직업, 교육, 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 AI는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큰 변화를 앞두기 전에 과도기라는 점을 저희가 명시를 하다 보면은 제대로 알고 AI가 어떤 것은 잘하고 AI는 어떤 것을 못하고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일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지를 알아보는 두 번째 파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습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정확하게 이해하기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특히 생성형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지금은 AI라고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1950년에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과학자인 앨런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이게 AI가 만들어졌는지 혹은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이게 인공지능이다라고 어떤 그런 테스트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관련된 광고물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본 개념 자체가 이미 1950년대부터 생겨나게 됐다는 점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이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런 인공신경망을 본따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루진 않겠지만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발전하게 된 인공지능 모델이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들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70년대, 80년대,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실제 시스템으로 개발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제대로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CPU라든가 GPU 역량이 꼭 필요한데 그만큼의 연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기의 발달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2000년대 이후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나 AMD 등을 통해서 GPU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개발되고 확장되게 된 AI는 2017년 이후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새로운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AI와 생성형 AI 그리고 피지컬 AI는 좀 구별해서 저희가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목적이라면 GPT 혹은 아까 영상 제작과 같은 그런 생성형 AI는 글이나 영상, 이미지와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아봐야 할 AI는 그 중에서도 이 생성형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내재된 패턴과 특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심층 기반 AI 기술입니다. 생성형 AI의 핵심은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든가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GPT, 클로드, 제미와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성형 AI로 글쓰기, 예술 및 디자인 창작, 게다가 음악, 사운드 디자인, 교육 콘텐츠 제작, 그리고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그래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I의 태동은 1950년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1차 AI 붐이 이렇게 왔다가 2차 AI 붐이 1980년대 퍼셉트론 이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머신러닝 개념 자체는 1990년대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 개발이 덜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 나와서야 지금의 3차 AI 붐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핵심 원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처음 제안했던 게 2017년에 있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이제 개발해서 발표하게 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여기 나온 분들이 이제 이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핵심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제 아키텍처이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많이 분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2026년이 지금까지도 이 아키텍처에서 분화된 모델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GPT에서 채팅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과 그 음악을 만드는데 단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혹은 왜 이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질까를 알려면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 이 답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지 혹은 어떻게 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쉽게 말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고양이가 마우스를 쫓는다 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GPT에 입력을 할 때 만약에 고양이가만 입력을 한다면 그 다음에 마우스를 혹은 쥐를 혹은 고양이가 밥을 혹은 장난감을 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 단어가 예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맥락을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에 대해서 GPT 모델이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고양이가 마우스 집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게 될 단어는 높은 확률로 마우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이 2017년에 처음 개발이 되었고 2026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델이 개발이 되었고 셀 수 없는 아키텍처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요거 자체는 저희가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많은 모델이 개발되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GPT나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성형 AI 툴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비전 AI 혹은 자율주행에 쓰인 AI, 피지컬 AI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이제 현실 세계를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구별을 한 후에 분류하고 행동까지 가게 되는 비전 AI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거론되게 되는 이제 세 번째 개념인데요. 이게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가상 세계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해서 분류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모델과 유사한 물리 엔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일상생활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거나 디지털 트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생성형 AI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GPT 모델이고요. GPT는 현재 2026년 7월 기준으로 5.5 모델까지 개발이 되었고요. 제미나이는 3.1 프로, 3.5 플래시와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교화 만들 때랑도 또 달라졌는데요. 오퍼스 4.7이 아니라 4.8이 나왔고 요거랑 좀 별개로 페이블 5, 소넷 5 같은 모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록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 같은 경우에는 그록 4.5까지 개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딥시크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 AI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지에 대한 실무적인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AI 고급 프롬프팅 기법이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리가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와 같은 것들을 쓸 때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AI는 디지털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같은 컴퓨터, 같은 모바일에서 진행이 되게 되지만 이 디지털 도구, 왼쪽에 보시면 키오스크 같은 게 있죠. 키오스크는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메뉴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불고기 버거 버튼을 누르면 불고기 버거가 나옵니다. 네, 이게 디지털이고요.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제가 AI가 아까 확률 모델,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이는 마우스를 이란 말이 대부분은 맞겠지만 사실은 100%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물을, 고양이는 치즈를, 다른 단어가 이제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확률로 결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고기 버거를 누르면 불고기 버거가 나올 확률이 80%고 소고기 버거가 나올 확률이 뭐 2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다른 답을 내는 것을 우리가 AI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왜 답이 이렇게 나와? 이야기하기 전에 AI는 확률 모델로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항상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지를 이제 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을 보거나 얼굴 표정을 보거나 몸짓과 표정을 함께 이해하죠. 뿐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
그리고 환경, 장소, 시간,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는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안녕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녕 안에는 이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게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남자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그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가 AI에게 똑같이 말을 할 때 이 AI는 이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뭐 길을 가다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혹은 이분이 여자인지, 혹은 뭐 나이가 29세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AI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왜 답변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지? 라고 말하기 전에 AI는 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답변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AI의 역량을 탓하기 전에 이 AI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 마이클 플라니라고 하는 과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게 맞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말 이면에 그 한마디 말에 깔린 엄청나게 많은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 기반들을 AI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PT를 쓸 때 단순하게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될지 우리가 잘 컨텍스트를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하게 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문서를 설계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교육 자료에서 나와 있는 뭐 역할 부여, 페르소나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 내가 쓰고 있는 모델들이 무엇고 그 모델에 내가 맞춰서 어떻게 잘 바꿔나갈지, AI를 어떻게 잘 하네스할지를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다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는 구조화한 글을 더 잘 이해합니다. 자, 보시면 단순하게 미래도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줘 라고 쓰는 게 그 전에 프롬프팅이었다면 이후에는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제는 미래도시 에세이고 맥락은 환경, 사람들이 사는 모습, 기술 발전, 일하는 방식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세이를 써달라는 거고, 규칙은 10줄 이내에 한 문단, 한자어는 금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뭐 해줘, 써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락에 맞춰서 띄어쓰기, 그리고 이런 샵과 같은 구분선, 대괄호나 언더바와 같은 선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구별해서 입력을 하면 AI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는 게 미래도시에 대한 에세이 써줘 라고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알아서 천자분량의 미래도시에 대한 에세이를 쭉 씁니다. 아무 맥락이 없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의 모델들은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서 오른쪽과 같이 구조화해서 전달을 하면 AI는 딱 맞춰서 원하는 결과를 내줍니다. 보시면 앞서 이제 간단한 한 줄의 프롬프트와는 다르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했더니 오른쪽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도시는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했던 주제와 맥락 규칙에 맞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이 뭐냐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블루베리 소개글을 써줘 라고 하는 것보다 정읍, 무농약, 블루베리 상세 페이지를 대상은 30, 40대 신뢰감 있는 톤으로 3문단 이내로 써줘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도 그냥 사업계획서를 써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규칙들, 지침들을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더 잘 나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AI가 답변을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짓말을 한다고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AI가 거짓말, 다시 말해서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락을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없는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환각 줄이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AI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이 AI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얘가 사실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방금 AI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AI는 그 맥락을 토대로 입력을 토대로 결과물을 어떻게든 내놓기 마련인데 맥락을 모르니까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결과물을 만들어다 보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환각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요. 이 환각이 된 결과물을 계속 내다 보면 우리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팅을 할 때부터 이런 말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먼저 사실과 견해를 분리해서 해줘. 예를 들어 답을 사실과 견해 추측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라고 하는 한 줄만 표시를 해도 AI는 사실과 팩트와 의견을 구별해서 도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한 줄의 프롬프팅인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라는 말을 한 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AI한테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 엑시트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프롬프팅은 전문적인 이제 AI 생성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집어넣는 그런 한 줄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할 때 마지막에 자기 검증을 꼭 해라 라는 건데요. 이 자기 검증은 한 모델에서 해도 되지만 다른 모델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최종 정보를 바탕으로 너가 스스로 검증한 후에 답을 해.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오류가 있으면 표시하고 고쳐서 나한테 줘 라고 문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앞서 저희가 했었던 에세이를 써줘, 뭘 만들어줘 라고 한 후에 마지막 요 세 가지를 넣으면 우리는 거의 99% 이상의 환각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구조화하기, 디테일 구체화하기, 세 번째 환각 줄이기는 AI를 우리가 활용할 때 꼭 써야 될 핵심 필수 프롬프팅이라면 이 네 번째는 조금 더 질적으로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프롬프팅 방법입니다. 리버스 프롬프트라는 기법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I 모델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내부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얘가 내부에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AI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해봤는데 연구진이 들여다보니까 이 두 줄의 시를 쓰게 했는데요. 모델이 답변을 할 때 보니까 두 번째 줄 레빗을 쓰기 전에 이미
그 윗줄을 완성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 다시 말해서 운율에 맞는 이행시를 쓰게 해줘라는 입력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운율을 맞춰야 되니까 끝부터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만들더라 라는 거를 클로드 이제 개발진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글을 쓸 때 결론을 미리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역순으로 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의 안정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줘 라고 하는 게 기존 일반적인 프롬프팅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리버스 프롬프트는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은 일단은 사람이 이미 나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론을 써주고 이 결론을 향한 3단계 논지를 역방향으로 설계해서 써줘 라고 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볼까요?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실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프롬프팅인데요. 모델은 소넷 중간 모델을 쓰고 단순하게 AI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써줘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AI가 단순하게 그 다음 답변만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 웹이라든가 다른 자료들을 알아서 서칭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랜스포머 모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클로드라고 하고 있는 회사에서 AI 모델 옆에 새로운 도구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이 나왔죠.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데 투명성 강제 외부 검증. 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물과 요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롬프트를 썼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같은 소넷 모델을 썼고요. 우리가 모델을 쓸 때 이어서 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한 후에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이 그 앞에 있는 맥락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기존보다 너무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얘가 모델이 조금 이제 결과물이 안 좋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해서 작성해줘. 자, 다른 리버스 프롬프트로 똑같이 같은 소넷 5 모델로 어떤 답변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I 안전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글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지금 보면 AI 안전 투자는 필수다 라는 결과를 통해서 얘가 먼저 도출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단계를 설정해서 하면 AI가 단계마다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AI 안전 투자는 필수다라고 하는 3가지 그런 논제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베리 소개글을 써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팅과 조금 더 구체화한 프롬프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작은 열매로 블라블라 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소개글이 나왔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수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내 농장의 블루베리 소개글이죠. 그거를 새로 창을 열어서 AI에게 생성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정읍에 살고 있는 블루베리 소개글을 쓸 때와 다르게 간단한 이제 블루베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온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의 상황과 대상, 톤을 입력을 하니까 전북 정읍의 볕 좋은 땅에서 키운 무농약 인증, 일교차가 큰 블루베리가 천천히 단단하게 여물기 좋은 환경입니다. 빠르게 예냉 소포장했다. 정성껏 보내드립니다. 네. 어때요? 앞서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결과물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워크플로우 프롬프트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한 번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했을 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내게 마련인데요. 이거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 부산의 경로를 알려줘 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얘가 알려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그 중간 단계가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런 걸 명시해 라고 한다면 굉장히 원하는 답변, 높은 수준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섯 번째 프롬프팅 기법인데요. 사실 우리 AI 모델들 쓰는 게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가 외국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모델은 영어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보다는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한 모델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영어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영어에 친숙화된 모델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은 영어로 해 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모델 자체는 영어를 학습해서 영어로 입출력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영어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으니까 중간 단계만 영어로 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롬프팅은 요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알려줘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분석은 영어로 먼저 정리를 하고 최종 출력만 한국어로 알려줘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한 줄 추가하면 조금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거는 조금 복잡한 결과물을 낼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태그로 AI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결과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스크래치패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앤서 패드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AI한테 스크래치패드에는 네가 생각한 거를 여기에다 담고 나한테 전달할 거는 요 앤서 시트에다가 넣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부호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정읍 블루베리 소개글을 써줘 라고 한 후에 생각과 도출 과정은 메모에 작성하고 나에게 도출할 결과는 답변 분리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AI 모델들이 본인의 사고 과정과 결과물을 혼합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한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성하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꺽쇠나 슬래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MD 파일이라고 하는 마크다운 형식인데요.
요게 시작이고 요게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 검색 결과 얘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닫은 후에 답변은 따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정의 블루베리는 평택과 함께 재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분리해서 조금 더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 프롬프트도 단계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기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거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를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코딩이나 굉장히 분량이 많은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냥 사업계획서를 써줘 라고 하면 얘가 원하는 대로 답변은 안 줍니다. 물론 답은 주겠죠. 하지만 그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하나씩 쪼개어서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결과물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추론 강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추론 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활용하는 노하우랑도 조금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실제 모델을 보면 제가 클로드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G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GPT에도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모델과 추론 수준을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자동 선택되어 있는 것은 추론 수준은 즉시, 중간, 높음 중에 즉시, 모델은 GPT 5.6 솔 모델이 되어 있네요. 자, GPT 5.6 솔 모델은 지금 GPT에서 개발한 가장 최신의 좋은 모델입니다. 이것들은 토큰,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씁니다. 사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자, 근데 우리가 AI를 쓸 때 어려운 작업에는 좋은 모델 그리고 큰 맥락을 넣는 게 맞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오늘 아침 메뉴 뭐가 좋을까? 뭐 이럴 때는 답변 뭘로 할까? 이렇게 간단한 물음에 이렇게 좋은 모델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빠른 답변 그리고 즉각적인 답변을 원할 때는 이렇게 좀 낮은 모델로 해서 즉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난 조금 더 사고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최신 모델 또는 이 아래쪽에 있는 O3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조금 복잡한 사고가 필요할 때 쓰는 모델이고 추론 수준도 중간이나 높음으로 설정을 한 후에 작성을 해줘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클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높은 모델,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 가벼운 모델, 작업량도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마다 이 구독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작업조차도 이렇게 페이블 모델로 최대치로 하게 되면 몇 번 질문을 하게 되면 사용량이 바닥나 버려요. 이 사용량은 이쪽 설정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사용량이 21% 사용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토큰이나 사용량 같은 것도 나의 요구하는 그런 업무량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AI 실제로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AI 프롬프팅에 대해서 9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프롬프팅 기법은 이거를 매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써줘, 해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좀 정교하게 얻고 싶을 때 이런 프롬프팅 기법을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교육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AI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실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엑셀을 많이 쓰게 되죠. 엑셀. 요 확장자죠.
XLSX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매출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걸로 직접 관련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금 내가 지금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은 뭐지, 혹은 지금 손익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직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AI한테 그냥 통으로 집어 넣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을 줍니다. 예,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실수 없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요. 제가 실습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실습 데이터도 제가 AI로 그냥 만든 겁니다. 보시면 가상의 전북 팜푸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매출 매입 데이터인데요. 요거를 그냥 통으로 드래그 드롭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볼까요? 첨부한 파일을 분석해서 매출, 매입, 동향을 분석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모델은 오퍼스 중간 정도를 쓰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 시트나 CSV로 된 파일도 굉장히 잘 분석을 하니까요. 만약에 엑셀로 직접 매출 매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AI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를 GPT한테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클로드가 복잡한 작업이나 글 생성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GPT는 이미지를 생각보다 잘 만듭니다. 최근에. 제미나이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얘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도 나노 바나나 프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생성을 잘하고요. 여기도 모델들이 있는데 3.5 플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3.5 라이트나 프로들이 있는데요. 일상적인 작업에는 플래시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세 가지 모델을 동시에 돌려서 결과물을 얻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파일이 탭이 하나가 아니라 3개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1월, 2월, 3월, 4월, 6월까지의 데이터를 매출 데이터겠죠. 온라인 매출 그리고 원자료 매입이 동시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동향 핵심까지도 나와 있고요. 온라인 매출과 시험. 예. 자, 다른 모델의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미나이는 텍스트 기반 AI라서 이거 못한다고 하네요. 복잡한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면 GPT도 엑셀 데이터를 읽어서 매출과 매입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했고요. 1, 3월에는 하락했고 4, 6월에 회복했다.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의 결과가 다르죠. 그렇죠? 결과물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인사이트나 분석 결과는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좋은 모델이고 좀 더 나은 결과인지는 결과물을 보고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드의 결과물이 조금 더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있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코드를 그려서 얘는 하고 있네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3월, 4월 매출 최저, 4월에는 적자폭 최대, 인사이트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룹 모델을 쓰면 그룹도 똑같이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유료 모델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같은 경우에 할인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록이나 GPT, 클로드는 유료 모델입니다. 네, 어떻게든 지금 엑셀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어서 분석을 했을 때 엑셀 표를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화하고 표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매출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AI를 우리 그 교육생분들한테 좀 더 유용하게 할까 하다가 라벨지 작성의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공품을 이제 하다 보면 뒤쪽에 그 식품 라벨을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수치 오류, 어색한 문장, 혹은 뭐 법적으로 잘못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GPT나 클로드 AI 모델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한번 새로 생성을 하고요.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라벨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정음, 무농약, 블루베리 잼인데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교정 전문가 보세요. 뭐 이거를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바꾸셔도 되고요. 너는 식품 표시상 교정 전문가야. 역할 부여하는 거고요. 아래 라벨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오타 이런 것들 정리해줘. 현행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항목도 지적해줘 한 다음에 구별하는 거죠. 라벨 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해볼까요? 중간 과정은 메모로 하고 최종 결과물은 답변에 넣어줘. 정답이 없는 게 이 AI 활용법의 핵심입니다. 자, 라벨 결과를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가져왔으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작성했다고 하고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좀 쏘낸 모델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생성을 거부했던 제미나이도 한번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동시에 돌려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씁니다. 자, 메모는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서 얘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네요. 답변. 라벨지를 이렇게 하라고 했네요. 블루베리 잼이 아니라 블루베리 잼이다. 250g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비정제 원당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유통기한 표시는 미부합한다. 서늘한 곳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뭐 수정된 답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 정리해줘 라고 하면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GPT도 그쵸, 거의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이 나오네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비슷하죠? 비정제 원당 소비기한.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 익스텐드까지는 필요 없고 플래시면 충분하니까요. 자, 아까 결과물이 나왔죠? 아까랑 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법에 좀 잘못된 게 있는지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너는 식품 표시 광고 법규 검토 담당자야.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알려줘 라고 하고 있는 프롬프트인데요.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이 직접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라벨은 제가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런 라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눈 건강의 특효 블루베리 안토니아 시력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시력을 회복시켜 드립니다는 의약품 요인 오인이 있고 좀 미심쩍은 기능성 표방.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매일 한 명이면 병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그래서 그쵸? 이 정도로 이제 교정해서 답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베지 쓸 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좀 나눠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AI한테만 무조건 맡겨놨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답변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건 아실 겁니다. 반드시 나만의 이야기를, 나의 스토리를 작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마지막에 뭐 오타라든가 문장 다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죠. 그럴 때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텍스트, 공지문, 뭐 배경,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보다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전략 부분 어떻게 쓸지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가상 클러스터,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것도 제가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고문이 있죠. 이런 공고문을 AI한테 맥락을 주는 겁니다. 맥락을 주고 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식 중에서 예를 들어 개요 파트를 쓴다. 이거를
캡처를 해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디어를 난 이런 상황이니까 자, 사업 개요를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까지가 나의 상황이었고요. 좀 구별을 해야겠죠. 사업 개요 및 사업 전략 부분을 작성할 거야.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500자 내로 작성해줘. 현재 어떤 애로가 있고 왜 지원이 나한테 필요한지를 서술해줘.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퍼스 같은 조금 더 높은 모델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습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고문과 이런 내가 작성할 부분들을 집어넣고 정확하게 이 맥락이 뭔지를 AI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지금 어떤 주장들, 현황들을 같이 집어넣고 목적을 구별해서 넣습니다. 이 구분선이 꼭 필요합니다. 위쪽은 객관적인 팩트고 아래쪽은 내가 원하는 요청사항이니까요. 이걸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00자 내로 배경과 추진 필요성, 당사는 블루베리 착즙 주스 생산 과정에서 해서 잘 나왔죠? 예. 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 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사 과정에서 완전한 AI 이제 생성물은 조금 이제 심사에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를 좀 수정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했다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나 상품 이미지를 만들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그런 그레인 바 먹는 그 영양식품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요. 그냥 AI한테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줘 한 후에 그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I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AI한테 예를 들어 블루베리 상품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해도 물론 잘할 거예요. 잘할 거지만 만들 건데 적당한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추천해줘.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구별을 하라는 거죠. 옛날에는 프롬프트를 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썼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프롬프트도 AI한테 맡깁니다. 사실은 한글보다 영어로 이제 쓰는 게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줬죠.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추천했는데 한번 엄청 기네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넣으라고 하죠.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여기다 함께 넣겠습니다. 한번 이것만 해서 이미지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제미나이도 잘하니까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고 클로드보다는 이미지 생성은 이 2가지가 좋고요. PPT를 만들 때는 클로드가 괜찮습니다. 클로드나 칸바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은 좀 괜찮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죠. 정읍 무농약 블루베리 잼. 자, 어떤가요? 실사와 구별이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 할 때는 GPT에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거의 실사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정 기능이 없어졌네요. 원래 있었는데. 자, 제미나이 결과물도 한번 보죠. 난해하네요. 그렇죠? 물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걸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수정해줘 하면은 또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GPT 이 이미지를 쓰는 게 좋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4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엑셀 데이터 활용 방법, 라벨지 수정,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상품 이미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톡 이벤트라든가 네이버 리뷰 관리 자동화 이런 것들도 AI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AI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AI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아첨을 너무 잘합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이게 AI 아첨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응답자에게 긍정적인 답변만 해주는 거예요. 지난달에 MBC PD수첩에서 방영했던 것들인데요. 한 농업인이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만들어줘 했더니 이 AI가 지금은 50억이지만 나중에는 100억, 200억까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자가 이걸 보고 정말 되는 건가 해서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큰 손해를 볼 뻔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고요. 또 AI 같은 거 보면은 요새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뭐 AI로 자동화 영상을 만들어서 뭐 매출을 혹은 월 한 달에 3억, 2억씩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요.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분 만에 영상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영상을 무분별하게 올렸을 경우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자동 차단, 수익화 차단을 하기도 하고요. 좀 낮은 퀄리티 AI 영상들을 조금 이제 거르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AI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문도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2가지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AI는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의 거리가 단 8년 만에 바뀐 것보다 더 빠르게 AI는 우리 생활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직업들,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들도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AI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유명한 학자죠.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라는 책에서 AI는 외계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의사결정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AI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실무에 잘 도움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